안녕하세요. 최근 코스피가 3천을 코앞에 두면서 경제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수 경기는 침체된 지 오래고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견인된 데에는 개인의 자금 유입이 큽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고객예탁금이 최근 2020년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투자금이 유입된 것도 좀 있고 급속도로 높아진 젊은 층의 투자 열기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이 하락에 대비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컨텐츠들이 거의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을 했지, 그러니까 방어하는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채권과 금, 은 같은 실물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금에 대해서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을 사실 때에는 직접 현물을 금은방이나 은행 증권사 같은 데 가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약 10%의 부가세가 붙고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이 이런 은행에 금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브랜드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금통장에다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거래소 KRX에서 직접 금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이 투자 방법들에는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초기 세금,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일단 제외를 하고 금거래소와 금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이렇게 한국거래소에 들어오셔서 금, 여기 보시면 일반 상품에 오셔서 금 시장 있죠? 여기 금 시장에 들어오시면 이런 시세 데이터가 떠요. 여기서 이제 1g 단위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ETF도 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득을 볼 때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단점으로는 국제 금 시세랑 비교해서 조금 괴리가 생깁니다. 한국 시세가 지금 여기 보시면 69,000원 돼 있죠? 이게 1g당 시세고요. 국제 시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게 트로이 온즈라는 금하고 은 같은 귀금속을 다루는 국제적 단위입니다. 이 트로이 온즈당 US 달러로 1947달러인데 요거를 이제 그람으로 환산했을 때 한 3만원 정도 한국 시장에서 금을 사는 게 비쌉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22%가 이런 괴리율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시더라도 실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금은행이잖아요. 실물로 찾을 때는 부가세,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여기 티커가 이제 GLD랑 IAU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네 두 개가 금 관련된 ETF 중에서는 대장주격이고요. 운용하시는 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블랙락으로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운용사입니다. 이 SPDR과 iShares는 이 각각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블랙락에서 운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자산 규모는 72.2빌리언 달러랑 31.92빌리언 달러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장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국가금 시세라는 인덱스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1998년에 생겼든 2019년에 생겼든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률도 없고 포함하고 있는 회사 수나 인덱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 자산 규모랑 수수료만 보시면 됩니다. IAU는 이제 수수료가 0.15% 정도 저렴합니다. 이 금도 단타를 치는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제 위기의 해지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수료가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거래 수수료는 다 붙는데 0.25% 정도 되면은 평균 수수료들보다도 조금 싼 편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자산 규모가 2배나 차이 나는데 이거 수수료만 보고 들어가도 괜찮냐 하실 텐데 31.92빌리언도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 신용도가 좋고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31빌리언하고 72빌리언도 물론 GLD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해 보이지만 충분히 자산 건전성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픽은 IAU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한국거래소에 투자하는 방법, 금통장에 투자하는 방법,
GLD와 IAU 같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거래 수수료랑 세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0.3%, 금통장 0.2%, ETF는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GLD는 0.4%, IAU는 0.25%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통장은 부가가치세, 금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VAT가 10% 정도 붙고요. GLD가 IAU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릴 때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이 한국거래소가 좀 강점을 보이고요. 수수료에 있어서는 금통장과 IAU가 좀 저렴한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0.1%씩 차이 나는 수수료보다는 세금이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금투자 픽은 이 한국거래소 KRX를 통해서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금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나온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투자가 막막하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